밤마다 이 물 한 잔만 마셔도 꿀잠을 잔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면제도 소용없던 분들이 이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67세 신경과 전문의 정세환입니다. 국립의료원에서 35년 이상 근무하며 수면장애와 자율신경계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해왔습니다. 현재는 은퇴 후에도 서울 은천동에서 매일같이 어르신들을 만나며 상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치료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밤마다 뒤척이며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자고 눈을 감아도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고 새벽에 땀을 뻘뻘 흘리며 깨어나 본 기억 있으신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수면제에 의존하다가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되셨고 약값도 부담되고 간이 망가지진 않을까 걱정도 많으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아침이 너무 힘듭니다. 뼈가 쑤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하루가 두렵기까지 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수백만 원짜리 약물 치료가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밤마다 이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이요? 물이 어떻게 약보다 낫다는 거죠?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 말을 믿어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신다면 불면증, 자율신경 실조증, 만성염증까지 여러분이 오랫동안 안고 계셨던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수면 팁이 아닙니다. 불면 때문에 지쳐버린 삶을 되찾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밤마다 이 물 한 잔의 정체와 그 효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밤, 몸은 녹초인데도 잠은 안 오고 한밤중에 여러 번 깼다가 다시 잠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오늘도 망쳤다 하고 한숨 쉬며 아침을 맞이하셨던 날, 그런 날이 며칠이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비상신호 자율신경의 붕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중 2명 중 1명 이상이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정말 잘까요?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점점 그 약에 익숙해지고 효과는 줄어들고 용량은 늘어나고 부작용은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 이게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불균형 증상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쌓이고 또 쌓여서 나중에는 온몸이 욱신거리고 관절이 아프고 두통이 심해지고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74세 노재식 어르신은요.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염증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혹시 잠은 잘 주무시나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잠을 못 잔 지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잠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관절통, 위장 문제, 심지어 고혈압이나 당뇨까지. 사실 따지고 보면 잠을 못 자서 생긴 문제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언제나 염증 수치만 보고 약을 주고 고혈압 수치만 보고 약을 늘리고 불안해 보인다고 해서 정신과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해답일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잠을 못 자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자율신경계의 혼란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숨쉬기가 힘들다. 몸이 항상 긴장돼 있다.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안 된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다. 이런 증상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물 한 잔의 비밀이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원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그냥 마음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겠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란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망입니다. 심장박, 체온 조절, 혈압 유지, 소화, 면역 반응 등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능들이죠. 이 자율신경계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긴장 흥분 활동을 담당하고 부교감신경은 이완 휴식 회복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푹 자르면 부교감신경이 부드럽게 작동해야 합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몸이 편안해지고 체온도 살짝 떨어지며 이제 자도 됩니다. 하는 신호를 뇌에 보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됩니다. 우리 몸은 잠들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도망가야 한다고 착각하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눈을 감고 불을 끄고 누워 있어도 몸 안에서는 아드레날린이 계속 돌고 심장은 두근두근 가슴은 답답하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떠나질 않습니다. 왜 이러지? 나만 이런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에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생각이 많아지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몸이 자려는 모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즉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단순한 신경증이 아닙니다.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이 안 나오니까? 의사도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그냥 민감한 성격이야 라고 넘겨버리지만 당사자에게는 지옥 같은 매일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어디가 확실히 아프면 치료라도 받을 텐데 하시며 울먹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조금만 도와줘도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첫 시작이 잠자기 전 이물 한 잔이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한 첫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선생님 누면요 몸이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에요. 자려고 불구면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려요. 잘 자야 한다는 생각이 더 스트레스를 줘요. 이 말 혹시 여러분도 공감되시나요? 제가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잠을 못 자는 분들에게는 딱 3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는 점. 자려고 누웠는데 턱이 꽉 깨물어지고 어깨가 들떠있고 손발이 차갑고 배가 얼어붙은 듯한 분들. 이분들은 몸이 싫어하는 신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 전투태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체내 염증 수치가 높은 경우. 염증이 있으면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깨고 얕은 잠만 자게 되죠. 특히 밤에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리는 느낌. 이런 분들은 이미 만성 염증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분 섭취가 극도로 부족한 경우.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게 되니까 안 마셔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 안 수분이 부족하면 자율신경계가 더 긴장하게 된다는 사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의 점도는 끈적해지고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운반되지 않아서 몸은 비상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깨거나 이유 없이 공포감이 밀려오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몸의 긴장, 염증, 수분 부족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간단한 습관이 있다는 것, 바로 자기 전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물이요? 정말 그게 다예요? 맞습니다. 단, 아무 물이나 마셔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물을 어떻게 마셔야 숙면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 도대체 그 물이 뭔가요? 진료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냥 생수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약물이 섞인 물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물의 정체는 바로 미지근한 마그네슘 워터입니다.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미지근하게 데운 물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재료나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선 미지근한 온도가 중요한 이유. 밤에 마시는 물은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각성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정도의 온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온도의 물은 식도를 지나며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몸 전체에 이완 신호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안정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마그네슘일까요?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 미네랄이라고도 불리며 긴장을 완화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활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안감이 심해지고 근육이 떨리며 수면 패턴이 흐트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재료를 활용한 물의 예를 들어 아몬드 우유,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삶은 물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그네슘 파우더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1세 여성 박수연님은 10년 넘게 불면증과 공황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3종류나 복용하고 있었지만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간 수치까지 이상이 생기자 정말 막막하셨죠. 제가 이 마그네슘 워터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의 마그네슘 파우더 한 포를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새벽 2시까지 버티던 몸이 밤 10시만 되면 스르 잠든다는 겁니다. 3주 후에는 수면제도 줄이게 되었고 투통과 위장 장애까지 호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는 게 뇌의 문제, 마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숙면을 위한 시그널인 셈이죠.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수면에 도움되는 다른 음식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염증을 낮추고 숙면을 돕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 가능한 루틴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식이 약이다. 저는 이 말을 매일 진료실에서 실감합니다. 특히 잠을 못 자는 분들, 만성 염증이 있는 분들,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분들은 무엇보다 음식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불면증과 자율신경 실조증을 가진 분들 중 많은 경우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증은 대부분 잘못된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알려드릴 것은 숙면과 관련된 2가지 신경 전달 물질. 바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은 잠들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 2가지가 잘 생성되기 위해서는 단백질, 비타민,
비군, 마그네슘, 트립토판 같은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달걀, 두부, 콩, 아몬드, 귀리, 현미, 바나나 이런 음식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항염증 작용이 있는 음식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몸이 편안해야 하고 몸이 편안하려면 염증이 가라앉아야 합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대표적인 식품은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딸기, 블루베리, 등푸른 생선, 연어입니다. 니은. 이런 식품들은 항산화 작용과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몸의 붓기와 열감을 줄이고 숙면을 돕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현미밥에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녹차 한 잔. 이 조합은 장, 건강, 염증, 억제, 신경 안정, 수면 유도, 이 모든 요소를 골고루 갖춘 완벽한 식단입니다. 특히 녹차에 들어있는 테안닌이라는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녹차 한 잔과 마그네슘 워터 한 잔이 두 잔의 음료가 여러분의 몸을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 저녁 7시 이후에는 자극적인 음식, 특히 카페인, 설탕, 튀김, 가공식품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자율신경을 흥분시켜서 잠을 깨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이죠. 이제 궁금하시죠? 정말 그렇게 음식만 바꿔도 효과가 있나요? 네, 바로 다음 장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음식 하나, 물 한 잔이 인생을 바꿨는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심가은 님의 변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분은 경기도 수원에 사는 69세 여성 심가은 님입니다. 이분은 10년 가까이 심한 불면증과 공황장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눈은 말똥말똥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면 1시간 후에 벌떡 일어나 다시 못 주무시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너무 걱정돼서 병원, 한의원, 심리상담까지 다 받아보셨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늘 똑같은 말이었죠. 원인이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일 겁니다. 약 드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심가은 님은 알았습니다. 약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상태라는 거려. 그렇게 우연히 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셨고 물 한 잔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마그네슘 파우더가 들어간 미지근한 물 한 잔이었습니다. 이 한 잔의 루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녁 7시 이후 음식 금지. 현미밥과 된장찌개 식단으로 저녁 식사, 식후 따뜻한 녹차 한 잔, 취침 30분 전 미지근한 마그네슘 워터 한 잔. 그렇게 첫날은 아무 변화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별다른 느낌이 없으셨대요. 하지만 셋째 날 밤 심가은 님은 처음으로 새벽 2시까지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무려 시간 연속으로 잠을 자고 일어나셨고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선생님 진짜 된 건지 아직 믿기지 않아요. 눈이 개운하고 머리가 맑아요. 그리고 2주 후 그분은 한참 만에 손녀와 함께 동네 공원 산책을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걷는 게 힘들었어요. 자다 깰까 봐 겁나서 약도 못 줄였고요. 그런데 이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심가은 님이 하신 건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어려운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전 따뜻한 마그네슘, 물 한 잔, 항염증 식단, 몸의 리듬을 되찾는 생활 습관이 3가지만 지키신 거예요. 이런 변화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강원도 정선에서 올라온 백선기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수면 제3종을 복용하시다가 이 루틴 하나로 모든 게 바뀌신 분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진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정선에서 올라오신 76세 백선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백 어르신은 평생을 광산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찾아온 것은 자유와 여유가 아닌 심각한 불면과 공황 발작이었습니다. 밤만 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에 벌떡 일어나 땀을 식히며 몇 시간씩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밀려와 새벽에 119를 부른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백 어르신은 말씀도 거의 못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시선은 불안하고 손에는 수면제, 안정제, 고혈압약, 위장약까지 무려 7종의 약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선기 어르신, 물은 얼마나 드세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루에 1-2잔 많이 마시면 밤에 소변 때문에 깨어요. 바로 거기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수분 부족으로 인한 자율신경 긴장, 신장 기능 부담, 수면 중 체온 조절 장애의 3가지가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 어르신께는 심가은님 루틴을 아주 천천히 하나씩 적용해 드렸습니다. 처음 3일은 미지근한 생수반 잠부터 시작. 그 다음 일주일은 미지근한 물에 마그네슘 파우더 반포사, 그리고 2주 차부터는 따뜻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 파우더 한 포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처음으로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눈을 뜬 날이 생겼고 한 달 후에는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생님, 나 이제 안 무서워요. 밤이 되면 두렵기만 했는데 이젠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 말씀을 하시며 울먹이시던 백선기 어르신의 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시고 아침마다 정선 산책로를 30분씩 걸으시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의 변화는 돈이 아닌 습관이 약이 아닌 물 한 잔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본 수천 명의 사례에서 같은 공통점, 같은 루틴이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숙면을 위한 자가 관리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적으셔도 좋고 핸드폰에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숙면을 위한 자가 관리 루틴 정말 간단하지만 수천 명이 효과를 보입니다. 종이에 적으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저녁 7시 이후 음식 섭취 중단. 우리 몸은 소화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음식을 먹으면 위장과 간, 신장이 밤새 일하느라 잠에 들어가야 할 신경계가 각성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저녁은 6시 전으로 소화가 잘 되는 식단, 예를 들어 현미밥, 된장국, 나물류로 간단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30분 산책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 식후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목, 어깨 등 주변을 부드럽게 스트레칭 해보세요.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몸 안에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목 옆의 흉쇄유돌은 우리가 흔히 목옆줄기 근육이라고 부르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주물러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양쪽 손으로 목을 감싸듯 가볍게 누르며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세요. 이 부위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중요한 자율신경이 지나가는데 이걸 이완시켜주면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 자기 전 따뜻한 마그네슘 워터 한 잔.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높은 38도에서 40도. 물은 생수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마그네슘 보충제를 소량 타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혹은 아몬드 우유, 브로콜리 삶은 물, 현미차도 좋은 대체제입니다. 단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150에서 200ml 정도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자기 전 10분 조용한 명상 또는 폭식호흡. 불 끄고 스마트폰 대신 심호흡과 명상으로 잠을 준비하세요.
배를 불룩하게 내밀며 4초간 들이쉬고 7초간 멈췄다가 8초간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10회 정도 반복해보세요. 이 호흡만 잘해도 불안감이 크게 줄고 뇌파가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5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 커피, 녹차, 콜라 같은 카페인은 금물입니다. 취침 일한 시간 전자기기 사용도 금물, 오후 3시 이후 낮잠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지금 바로 메모해 두시고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며칠 후에는 분명히 몸의 반응으로 나타날 겁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 밤이 덜 무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조금 개운해요. 이런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와 함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와 함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몸 안에 염증이 쌓이고 그로 인해 전신 건강이 영향을 받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둘째, 약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 한 잔, 식단 하나, 호흡 습관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진짜 열쇠입니다. 셋째, 이 물 한 잔 루틴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들어간 따뜻한 물 한 잔, 간단한 스트레칭, 조용한 호흡이 3가지만으로도 불면과 염증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선택이 모여서 분명히 내일의 몸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밤 물 한 잔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67세 신경과 전문의 정세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세요. 그리고 좋은 아침 맞이하시길.